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대통령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먹고 어떤 행동을 저질러 버리면 그래서 막을 방법이 없다. 쓰레기가 계속 뭔가 재생산되는 것 같은데 50리터가 어떻게 매달 자연 그렇게 발생. 같은 코스를 3번 돌았는데 저렇게 찰까? 부지직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4회차를 녹음합니다. 가장 빠른 부천연대 소식을 전하는 바글바글, 부천에서 연결되는 소식을 전하는 부연설명, 느리지만 함께 이야기해볼 만한 이슈를 다루는 인권 이슈, 일하는 청년 책방이 읽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북적북적입니다. 나중에 녹음본을 업로드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2주 전인데도 상황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거는 쉽게 잊히고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내란 청산이 되어야 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사회 대개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천천히 시민의 힘을 모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만들어가는 부지직 30번째 시간, 여러분도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부천연대 김인수고요. 즐겁게 방송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 책방지기 김슬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청소년 인권 공동체 세움 활동가 김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방송들 좀 보셨나요? 지난 방송을 못 봤습니다. 아. 네, 지난 가장- 방송만요? 가장 네.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저는 봤습니다. 어떤 거 보셨어요? 다 봤죠. 다 봤어요? 네, 다. 아. 그러니까 왜냐면 저번 방송이 마이크를 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불안했어요, 좀. 네. 어떻게 들어갈까? 네네.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음향이 좋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누구 제가. 깜짝이야. 그리고 이제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처음이라서 네. 이게 제가 조절을 못한 거예요. 이게 제가 평소에 무슨 소리가 있을 것 같으면 뒤로 뺀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어느 방송이었지? 몇 회차 방송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얼음 씹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진짜요? 아작하는 소리가 그냥. 저는 참고로 그렇게 했던 방송 2개 있잖아요. 안 들었습니다. 제가 편집을 한번 하고 올린 후에 보통 다시 한번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심심할 때 한 번 더 들어보는데 안 들었습니다. 도저히 쇼츠를 많이 올리겠다라고 맞아. 했는데 듣기가 싫으니까 쇼츠도 올리고 싶지가 않아서 안 했습니다. 네. 영철 씨는 뭐 저는 이제 듣진 못했는데 그때 이제 김인수님이 편집하시면서 거기 이제 마이크 잡고 하는데 이제 뭐 하품 소리가 담겼다라던가 그런 거를 듣고 좀 더 신경 써야겠다. 네, 오늘은 네. 바카스가 없네요. 오늘은 괜찮으신가 네, 봐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어떤 거 드시고 계세요? 지금요? 컵에 지금 여기 컵에 제로 사이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림을 하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영철 씨가 보면 오늘 얘기할 게 많아서 다음번에 좀 더 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최근의 반응들을 조금씩 해주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는데 이게 북적북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그 책이 괜찮아서 그런지 걸리나 봐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책 관련 그런 걸로요? 네, 책 알고리즘에? 제목이 걸리나 봐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저희 생각해 보니까 아무한테도 또 안 알렸더라고 이번에 북적북적 지난번에 올렸는데 그 공지방 이런 데다가. 네, 아무데도 안 올려서 좀 당황했는데 이게 걸리네? 네, 어쨌든 부천연대 회원들을 1순위로 두고 그렇죠. 네.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빠른 부천연대 소식을 전해드리는 바글바글입니다. 부천연대에 사람이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빠른 부천연대 소식 바글바글입니다. 오늘은 영철 씨가 이번에 소식지에 엄청나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거의 후기 담당이었어요. 네, 뭐 맞아요. 거의 뭐 김영철 사무차장 뭐 부천연대 사무국 김영철 이래가지고 적어도 많이- 통일이 안 되어 있네. 네,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 정말 우리는 괜찮다 그런 거. 네, 저는 저런 거 난장판이다. 옛날 같았으면 네. 뭐 하는 거야 이랬을 텐데 요즘엔 괜찮아요? 예, 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도 사실 걸리긴 했는데 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아 그래요? 네, 네. 저걸 그러니까 다 발송하고 나서. 아니요, 발송하기 전에 사실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뭐 건들지 않았다. 왜냐면 저 부분만 영철 씨가 딱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쓰신 분에 제가 부천연대 사무차장 김영철 이렇게 적어. 그래서 달라졌나 봐. 네, 저희 아, 잡담이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랬구나. 빨리 넘어가는 영철이 입장 안 듣고 그냥 넘어. 그러니까 그냥 해프닝만 얘기하고 네. 그냥 넘어가는. 네, 오늘은 마치 나 없는 것처럼. 네, 오늘은 12달 배움터와 쓰다문 걷기 그리고 키퍼 이렇게 다녀온 얘기들과 소모임들 이야기 간단하게 얘기해 볼 텐데요. 네. 먼저 12달 배움터 후기 영철 씨가 얘기해 주세요. 네, 12달 배움터 6월 달입니다. 네. 6월 23일 날에 이제 대선 이후 민주주의, 이제 사회 대개혁과 시민 개헌이라는 주제로 네. 이제 하승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세금 도둑 잡아라. 네. 네. 거기 이제 공동 대표로 계신 분인데 6월 23일 날 오후 7시에 이제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했고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대선 과정까지 오게 된 타임라인을 좀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대선 이후에 이제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네. 것부터 해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긴 했고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소감도 나눠보고 했는데 네. 뭐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타임라인을 쭉, 그러니까 12월 내란 쿠데타를 시점으로 쭉 타임라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지나 네. 그리고 어떻게 그런 과정이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됐는가라는 것들을 또 한번 짚어보기도 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국내 정치적 상황들도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헌법에 대한 미비점들도 좀 몇 가지를 짚어줬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갑자기 실성을 했을 경우에 대한 뭔가 대비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대통령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먹고 어떤 행동을 저질러 버리면 이거를 이제 국회나 이런 데에서 국무회의 쪽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없다. 예. 네. 맞아. 미국은 근데 국무회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그렇죠. 그 국무회의에서는 3분의 2였나가 이제 어. 반대를 하면은 이게 중단 대통령의 권한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번 내란 사태를 일으키게 된 이제 법리적 상황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 얘기가 딱 진짜 좀 뭔가 딱 들었을 때 뭔가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갑자기 어떻게 미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단순히 딱 미친다라는 단어에 꽂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 한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이 갑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실행해 버렸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뭔가 제동 장치가 없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에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 미쳤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의도는 맥락은 어쨌든 갑자기 대통령이 핵 버튼을 누르려고 해. 이랬을 때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중지시키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은 뭐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네. 뭐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네. 그 이야기도 나왔고 또 이제 좀 더 훨씬 전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당시에 이제 선거제도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선 투표제 얘기도 했었죠. 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해외 사례들도 좀 이야기를 해줬었고, 그렇죠. 과반수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그 1, 2등을 다시 음. 또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국가는 생각이 독일이었던가? 뭐 국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례에서도 이제 되게 극우 그런 후보가 그렇죠. 되게 유력 1순위였는데 반이 안 돼서 네, 맞습니다. 다시 결선 투표제를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그 후보를 제외한 다른 소수 정당들이 다 연합을 해서 맞아요. 네, 과반수를 이뤄내가지고 이제 막아냈던 음. 그런 사례도 얘기를 들었었고요. 오스트리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좀 북유럽 쪽이었던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북유럽이 아닌가? 네 확실하지 않은 확실치 얘기는 않죠? 네, 확실치 아무튼 않은 해외에서 얘기 찾아보면 나올 텐데. 맞아요. 아무튼 그런 해외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좀 1차적인 좀 필터링을 한다 해야 되나? 좀 위험할 것 같은 인물들을 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들었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가 맞고요. 네. 네, 오스트리아는 동유럽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체코 다행이네요. 밑에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뭐가 다행이죠? 어쨌든 동유럽이 맞아서요. 유럽이라서요? 동유럽. 아, 동유럽. 이스트 유럽. 유럽. 유럽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아무튼 네, 그날 어쨌든 사람들의 이제 소감들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날 어쨌든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다. 오. 되게 우연히 오신 분이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분이 되게 좋은 평가를 또 해주고 가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저도 되게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는 사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맞아. 그런 마음들이 드시는 분들이 계셨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선 투표제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지자체부터 해보면 좋겠다. 뭐 경기도부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네. 그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걸까? 네. 뭐 이런 생각들. 네. 네. 그래서 그 강연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내년 지선 때부터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회 대개혁도 중요하고 개헌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이제 시민들이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정치 활동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정치적 현안이나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런 정치적 활동을 조금씩 이제 참여함으로써 이제 국민 주권을 향한 이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네. 또 이제 부천에서 강연을 하신 만큼 또 이제 부천에 대한 지역 현안이나 이슈들을 이제 부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이제 시민 주권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제 등 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더 영향력 있게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슬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저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결선 투표제에 대한 얘기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네. 그 결선 투표에 대한 요구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뭔가 계속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결선 투표라는 게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네.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게 없음으로 해서 소수 정당이 더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양당 체제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결선 투표제가 없다는 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내년이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조급하기도 하고 뭔가 오늘 강의에서 들었던 거를 빨리빨리 적용하고 싶은데 내년 선거가 오기 전에 아니면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부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결선 투표제가 왜 안 될까라는 좀 생각을 그냥 해봤는데 되게 표면적으로 그냥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양당 체제가 지금 현재 양당에게 유리한 체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결선 투표제를 한다고 해서 양당의 유리함이 사라질까?
라는 생각들을 일단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당이 뭐 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거는 결국엔 예선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선까진 가보겠다 이제 이것까지.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하는 것과 뭐 실제 여론조사죠 어떻게 보면 그것과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진보적인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여러 당이 나왔다가 결국 1, 2등만 다시 하는 거기다 보니까 네. 또 우리나라 양당 체제 그게 또 입지가 너무 확고하니까 결국 또 1, 2등은 양당이 돼버리니까 근데 뭐하러 하냐라고 맞아요. 하는 그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와 다를 게 뭐야? 음, 라는 건데 이제 보면 어쨌든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러 가잖아요. 안 하러 가는 걸 좀 더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서는 좋지 않은가. 그리고 뭐 투표 2번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이제 강사님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아. 안 할 수도 있다. 한 번에 예. 두 번, 두 네. 번. 맞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비용 얘기하면서 음. 투표를 2번 치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냥 그런데 차라리 두 번 하는 게 비용 덜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보면 잘 뽑아서 비용을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보고. 근데 어쨌든 선호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뭐 내 1순위는 얘네고 2순위는 얘네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투표 용지에다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맞아. 비례 후보 결정하는 것도 그렇죠. 시민들이 하는 거였잖아요. 순위를. 그거는 그죠. 당에서 그냥 목록을 쭉 주면 어. 그 중에 한 명을 찍는 거죠. 그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지금 저도. 한국에서는 어쨌든 당에서 지정해서 순번을 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원해서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 얘기는 사실 저는 근데 비례대표는 일단은 정당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저는 조금 정당 민주주의 쪽에서는 별로다. 왜냐하면 정당 내에서 자기네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야, 이런 얘기까지 할 줄이야.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당의 방향, 강령이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당원들이 그러면 거기 가입을 해서 나는 이 방향이 맞는 정당에 가입을 해서 우리의 비례대표를 우리가 뽑는 거야. 그러니까 당에서 순서를 그렇게 정하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은 그 당원 민주주의도 조차도 이제 그런 진보 정당을 제외하고는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근데 남의 당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는 비례대표제의 제도의 개선이 있을 때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진짜 대표제. 정말 무슨 계층별 뭐 이렇게 세대별 뭐 어떤 직업별 뭐 이런 식으로 직종별 해가지고 그렇게 진짜로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치. 근데 당내에서 뭐 지금은 당에서 내는데 그거를 시민들이 가가지고 남의 당 그렇죠. 순서를 예를 들면 다른 당원이 그치. 그 당을 할 수도 없고 그치. 관심도 없을 거고 일단. 맞아. 그런 막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 막 그 당에서 나온 이상한 사람을 상대편에서 막 찍으면 어떡해? 자기 당 거 안 하고? 안 할 수도 있지. 아, 우리 당 같은 우리 사람. 당은 투표 안 하고 남의 당 가가지고 남의 당 거 투표하는 우리 거예요? 당 같은 사람. 대단한데? 이거는 나도 잘못 생각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정당에서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 일단은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역 정당 얘기도 신기했어요. 한국에는 어쨌든 지역 정당이 없잖아요. 안 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서울에 네, 중앙당이 있고 맞아요. 또 뭐 최소 당원이 지역에 몇 명씩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뭔가 정당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구조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역 정당도 지자체 선거만 나갔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결돼야 될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때도 나왔던 질문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가 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엔 그게 의도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강사님은 어쨌든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을 다 넓혔어야지 그게 원래는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제도로만 딱 도입을 하는 게 이게 나중에 되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씩 들기는 했습니다. 의도대로 안 될 때. 그죠? 안 될 것 같.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다. 네. 제가 12달 진행하는 거였죠. 네. 네, 그래서 12달 배움터 이렇게 잘 진행했고 다음번에 어떤 걸로 하죠? 네, 다음 10달 배움터는 이제 7월 14일 날 월요일이고요. 저녁 네. 7시에 부천연대 교육실에서 이제 저번 강연 때 이제 대선 이후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역할, 사회 대개혁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뭘 해야 하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라는 고민들을 그날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어지는 시리즈물처럼 네, 지자체 예산 시민이 직접 결정할 수는 없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속 연구위원께서 오셔서 네. 강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네, 사실은 계속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린 뭘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 맞아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피켓팅 하면 되는데 피켓팅을 한다고 해도 그럼 뭘 요구할 거냐? 맨날 민원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할 거냐? 네. 아니면 실제로 그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갈 거냐? 그런 내용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올해 지금 상반기가 거의 끝났으니까 올해 부천연대에서 했었던 강연들이 되게 큰 방향에서부터 잘 흘러왔다. 그래서 그거를 쭉 복기를 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구글에서 부천연대 소식지를 검색하시면 그 전에 있었던 무료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쓰담 걷기 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쓰담 걷기입니다. 쓰담 걷기도 이제 6월 8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부천역부터 소사역까지 이제 걸어가는 길 코스로 쓰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처음 보네요. 이 사진은 저도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 여기 옆에 플레이트나 이런 공사 중인 거 보니까 약간 소사 소사 쪽 그 재개발하고 있는 그쪽 라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사역으로 가고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쓰담 걷기가 또 새로운 분이 또 추가 이렇게 같이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점점 그냥 제 느낌인데 점점 사진에 사람이 조금씩 한두 명씩 추가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뭔가 사진도 쨍하니 잘 나오는 느낌이기도 하고 네. 노란색도 단체 조끼를 맞췄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부천연대 쓰담 걷기라고 조끼를 맞췄는데 네. 저 사진에는 이제 종이 피켓을 들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 조끼 가운데 이제 검은색 글씨로 네. 선명하게 부천연대 쓰담 걷기라고 적혀 있어서 네.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이 딱 봐도 부천연대에서 쓰담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네, 만든 조끼입니다. 네. 그 쓰담 걷기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쓰담 걷기 해놓고 옆에 가로치고 줍깅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줍깅이라고요. 네. 줍깅, 또는 플로깅. 플로깅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부르는. 그렇죠. 원래 쓰레기 담기 줄임말이었었는데 저희는 그게 생소하다 보니까 줍깅이 훨씬 더 줍깅이나 플로깅이 좀 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날 6월 달에도 되게 사실 날이 더웠는데 50리터 쓰레기 봉투를 금방 가득 채웠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달 쓰담을 하고 있는데 뭔가 쓰레기가 계속 뭔가 재생산되는 것 같은데 50리터가 어떻게 매달 자연 그렇게 발생. 같은 코스를 3번 돌았는데 저렇게 찰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버리면 또 우리가 주우면 누군가 또 버리는 그런 상황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진짜 올해 연말쯤엔 진짜 좀 뭔가 바뀐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7월에도 수담 걷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7월 13일 일요일 날 진행을 하고 이날은 이제 코스를 반대로 소사역에서 부천역으로 오호. 걸어오면서 수담 줍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쓰담 저희가 쓰레기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기후 위기를 알리는. 그쵸. 네, 슬비 씨는 혹시 한번 나가보실 생각이 있나요? 일요일 아침 9시인데 저는 일단은 없습니다. 저도요. 네. 정말 대단한 일들을 네, 하시는 분들. 맞아요. 어떻게 일요일 아침 9시? 네. 라는 생각. 그래서 뭐 시에 있는 환경과라던가 또는 그 저희가 신곡본동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그래서 신곡본동 뭐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나 네. 네.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협약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저희 기후행동 그 기후소득 QR 발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허. 한번 할 때 QR 찍으면 2,000원이래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게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1년 넘게 해왔는데 응. 한번 두드려 볼까 이제. 오. 네. 오.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에 두드렸는데 안 돼서요. 수천에 두드려보는 걸로 네, 정기적으로 하니까. 계속 노크를 열어줄 때까지.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퀴어 퍼레이드죠. 서울에서 열렸던 퀴어 퍼레이드 얘기 또 영철 씨가 쓰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유. 네, 언제 봤었어요? 이번 달 많이 썼습니다. 네, 좋죠. 많이 네. 쓰니까 소식지 자기 거 같고 되게 좋잖아요. 좋죠,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제 거 같지가 않아가지고. 예, 농담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퀴퍼 후기입니다. 이번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이제 다녀왔고요. 이번 퀴어 문화 축제 이제 슬로건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였습니다. 나나나나나. 네, 했고요. 이제 6월 14일 날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네. 부천연대와 이제 새시대 여성회, 부천 새시대 여성회와 함께 서울에 이른 아침부터 갔습니다. 작년에 이제 낮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붐벼서 뭐 어떤 부스 체험을 거의 참여를 못 해가지고 좀 후회가 된다라는 그때 후기들이 좀 있었어서 이번 달에는 좀 오전에 일찍 모여서 일찍 가자. 그리고 조금 점심 식사하고 좀 쉬면서 퍼레이드에도 참여를 해보자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아침 11시 반이었죠. 갔을 때. 네. 그랬나요? 네, 그쯤 도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빠르게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자유롭게 퀴어 퍼레이드 이제 부스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침에 가니까 사람이 좀 없었어요. 맞아요. 돌만했어요 진짜. 맞습니다. 굿즈들도 좀 물량들이 있었어서 네, 원하는 걸 좀 살 수 있었고 맞습니다. 다른 다양한 부스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슬슬 모이기 시작하던 때였어서 적당히 참여하기 좋았습니다. 슬비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뭐 어쨌든 아침 일찍 가자는 의견을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네. 아 전가요? 슬비 씨가 내셨어요. 네, 슬비 씨 때문에 일찍 가게 된 겁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어쨌든 부스를 하나하나 뭐 자세히 둘러보기에는 사람이 좀 있는 편이었어서 맞아요. 이제 부스 이름만 보고 좀 찾아다녔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사실 부스 굿즈 아이디어 이런 거를 얻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던 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둘러본 거였는데 어쨌든 부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좀 쉬고 그리고 퍼레이드 참여하고 이 루틴이 약간 좀 좋았어요. 굿즈 중에 좀 괜찮았던 굿즈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하다. 이런 거.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땅히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특별해서 네. 저걸 좀 너무 차용하고 싶다라는 굿즈는 사실 별로 없었고 그렇죠. 이제 배지, 키링 이게 참 예뻤다 정도. 예쁘다. 예뻐서 가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 영철 씨는 뭐 있어요 이런 거? 저는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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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을 이미지- 굿즈로 팔았어요? 판 건 아니고 그냥 준 거였는데 어. 그게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오. 그 무지개 색된 그것도 있었었고 그 퀴어 영화 쪽에서도 영화 쪽이 맞았나? 아무튼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그런 퀴어 영화의 한 장면을 이제 서울 인권 명함으로- 영화제였나? 명함으로 만들어서 이제 음. 뒤에 자기 소속들이랑 연락처랑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명함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영화 내 명장면이 담긴 장면을 이제 명함의 아예 뒷면을 전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명함류들이 그땐 좀 눈에 담기더라고요. 명함을 만들어야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가? 꼭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컨셉을 잡고 명함을 만들어도 소개하기에도 좋고 뭐 이렇게 알리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처님도 아무래도 좀 많이 알려지는 게 좋으니까.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지는 이번에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대신에 저기 티셔츠를 샀어요. 네. 이제 무지개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무지개 느낌의 이제 사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샀는데 지금 잘 입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수건 샀습니다. 그리고 윤하가 배지 얘기해서 윤하랑 동아랑 같이 갔는데 저는 가자마자 이제 사진 찍고 맨 반대쪽으로 갔어요. 네. 그냥 한번 쭉 보려고 빨리빨리 갔는데 그 반대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기도 공식 맞아요. 기념품 샵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되게 손쉽게 금방 그랬어야 살 되는데. 수 있었다. 그래서 사고 싶은 걸 다 샀는데 윤아가 영화제 팝콘 배지를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는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술집 음식점 뭐죠? 네? 나이 드신 분이 하시는 그 음식점인데 네. 되게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던 술집인데 어쨌든 거기 부스가 있었어요. 레스보스?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고양이 모양 배지를 거기였구나. 네, 거기 레스보스인가? 거기에서 이제 고양이 배지를 샀는데 네. 어쨌든 귀엽더라고요. 그냥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쁜 거지. 이게 딱히 뭔가 이거 되게 괜찮은데라고 하는 만한 건 별로 없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차용할 게 없었다는 그러니까 거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굿즈들은 디자인이 정말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고 단순하게 좋은 게 뭐가 있지 봤는데 별로 없어서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함도 사실 디자인이 예쁘니까 그게 딱 그쵸. 느낌이 있는 거지. 저희는 뭐 그런 게 없어서 어쨌든 네. 저는 이거 반대하는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달라 그랬잖아요. 반대 네, 집회하는 거. 맞아요. 네, 그것도 있었죠 그때. 네, 이제 퍼레이드 행진 도중에 이제 인도 쪽에서 그 동성애에 반대하는 그런 종교 단체 집회들을 볼 수 있었었고요. 거의 매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막 어떤 구호나 이런 걸 외칠 때 약간 퍼레이드 행렬들도 그 구호를 그냥 같이 따라 해줘요. 나중에 그냥 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퍼레이드 트럭에서 나오는 노래도 있고 반대쪽 옆쪽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도 막 나오고 하니까 그냥 그거를 일종의 하나의 약간 함성 같은 걸로 받아들여서 그냥 다 같이 그냥 떼창하듯이 거의 이벤트예요, 이벤트. 네. 저 구간에 가면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 부스 체험존 같은 느낌으로 지나가면서 그냥 다들 이렇게 하고, 저는 느낌상 올해는 그런 구호를 외치는 단체들보다는 그냥 말없이 피켓 뜨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봤어요. 그 동성애 반대 피켓 관련된 거를 이거 막 소리치고 막 이러진 않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봐서 이게 확실히 좀 뭔가 그런 동성애 반대를 하는 그런 단체들의 좀 세가 줄은 느낌도 들고 세력이 그러니까 그 규모가 좀 줄어든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날씨가 매우 더웠지만 또 다 같이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3km가 되게 아득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노래 들으면서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가다 보니까 돌게 되더라고요. 네. 내년엔 차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 차가 줄었어요. 거의 반으로 준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 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작년에 되게 다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처음 참여했던 거라 그게 인상이 깊게 남았었는데 올해 차량 대수를 보니까 거의 반절이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네. 어찌됐든 저는 퀴퍼가 축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 반대한다 뭐 또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정말 꼴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어디서 어느 단체든 어느 시민이든
이런 거리에서 또는 도심에서 축제를 열 수 있잖아요. 이런 축제들을. 네. 저는 집회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행진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진짜 축제라고 생각하고 간 거라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옆에서 그 반대한다라고 하는 축제가 어디 있냐 사실 말하면 그래서 그냥 냅두면 될 텐데 괜히 화만 돋우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게 저번에 한채윤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쨌든 뭔가를 하면 할수록 반대 세력의 그런 저항이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를 좀 듣기는 했는데 네. 저는 어쨌든 이게 축제니까 축제는 축제처럼 정말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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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벌써 시간이 35분이 되었어요. 네. 우리 소모임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요. 네. 네, 전해 볼까요? 시작할까요? 네. 네. 첫 저거 번째 하나만 노래 하나 틀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2000년대 부문 소모임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네? 왜요? 왜 한숨을 이게 일찍 모였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런지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네, 시간이 많다 생각해서요? 네, 근데 시간이 없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세움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움입니다. 세움은 이번 6월 달에 이제 15일, 29일, 그리고 27일 세 번 일정을 소화를 했고요. 네, 정기 모임은 15일, 29일, 그리고 27일은 이제 연합거리 상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일단 이번 6월 달은 좀 전반적으로 정기 모임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뭐랄까 좀 쉬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5일에는 일단 청소년이 2명만 나오게 되어서 뭔가 정기 모임을 하기에는 청소년이 조금 수가 없어서 네, 좀 간단하게 정기 모임보다는 신곡천 근처에서 줍깅을 네. 하고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근황 얘기도 좀 하고 대선 이후에 좀 어떻게 지냈는지나 그런 근황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네. 29일도 사실 비슷했어요. 그래서 3명 정도가 와서 그러니까 29일 날 안 나왔던 또 청소년들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네. 어, 번갈아 가면서 맞아요. 진짜 번갈아 가면서 오듯이 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또 근황 또 못 왔던 친구들도 근황을 들어야 하니 그렇죠. 네 간단하게 근황 듣고 간단하게 직업 카드 뭐 놀이 그런 보드 게임 간단하게 한번 하고 또 근황 얘기하고 그다음 이제 8월달에 있을 일정 행사 이런 거 좀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8월 달에 그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날짜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2박 3일은 아니고 그냥 3일 동안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네, 그렇죠. 다 해주셨습니다 소개. 이게 단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사무실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야외에 나가든 그러니까 야외지만 실내 네. 예. 실내로 바깥으로 음. 실내로 가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도 좀 보는 그런 것들을 역사 기행 같은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확정이 지금 아직 기획 단계에 있기도 해서 네. 좀 8월 달에 저희가 또 홍보를 하게 되면은 네. 그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일하는 청년 책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은 6월에 2번 모임 진행했고요. 네. 2월 14일에는 퀴어 퍼레이드를 다녀왔고 네. 그 다음에 20일에 모여서 소금꽃나무를 네.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북적북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기행생활은 그 평택에 있는 대추리 6월달에 대추리 그 평화마을을 다녀왔어요. 네. 사람들이 되게 못 간 사람들이 뒤늦게 소식을 들으셔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한 두어 분 계셨다. 라는 얘기 드리고 8월달에도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셋째 주에 이제 부천연대가 공동체 모임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아, 그래서 아마 그때가 될 것 같은데 맞아. 8월 21일이었나 그러네. 24일인가 맞아. 어쨌든 그 토요일 날 네. 예, 그때 할 것 같고요. 음흠. 그날 공동체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기행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민주주의 책 모임은 6월 달에 이제 대면 모임은 이제 하지 않았고 마무리를 했고 그 7월 11일에 금요일에 저녁 7시에 네.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책 모임은 언제 진행했을까요? 안 써 있네요, 소식지에. 어머. 충격이다. 네, 6월 18일인가 그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1장 네 맞아요. 6월 저희는 18일이네요. 네, 개념 정리를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고 대선에 대한 느낌을 나눴습니다. 열려 있는 모임이니까요. 다들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무리하게 됐는데 오늘 네.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게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12달 배움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네. 처음에 12달 배움터 봤을 때는 그냥 소감 짧게 준비한 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그쵸. 얘기도 했지, 저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길어졌다. 예. 영철 씨는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뭐 오늘 좀 제가 좀 되게 말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12달 배움터 얘기하면서 아까 그냥 이야기하다가 문득 든 건데 되게 뭔가 뭐랄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이게 녹음되는 게 그래서 이거 왠지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듣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오, 있어 보였구나 우리. 되게 진지한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진지하게 이건 왜 안 되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거를 그냥 우리들끼리 뭔가 얘기하듯이 한 게 좀 나와서 그게 좀 기억에 남고 진짜 이번 6월달에 한 게 많다. 진짜 한 게 많았다.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6월에 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그러게요. 많다니 7월에도 많은 활동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러셨어요. 부천연대 회원 중에 한 네. 명이라도 초대를 해서 이런 이야기들 의미 있는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면 어떻겠냐. 섭외하기가 정말 네. 섭외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네, 아무한테도 못 물어봐서. 네. 네, 어쨌든 다음번에 또 어떤 분과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월 달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31회 부천에서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소식을 전하는 부연 설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